예, 반갑습니다. 자, 7월 들어서 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우리 시장도 조금 이제 미세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먼저 만기 지난주 끝나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이 상당한 큰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그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그 커다란 변화가 지금 우리 시장에는 아직은 전파가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태평양 건너 올라면 조금 뭐 시차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좀 걸리니까요. 지금 먼저 그 미국 시장에서 가장 전 개인적으로 지금 강한 종목이 뭐냐면, 핫한 종목이 뭐냐면, 메가캡 종목군 중에서는 바로 이제 그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그리고 이제 애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스닥이 그나마 지금 또 버티고 있는 게, 테슬라 주가 상당히 강세고, 그 다음에 애플이 지금 계속 신고가 나오죠. 애플이 시가총액이 지금 1위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차익 매물 계속 출회되면서 주가가 지금 그 박스권에서 행보하고 있는 실정이고, 테슬라 전기차잖아요.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오늘 제가 이따 뭐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이 저점 대비해서는 100% 치고 올라왔거든요. 예, 그 저점에서 100%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게 단순한 기적 반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업종이 뭐냐면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예, 그 제약바이오 업종도 제가 오늘 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아무튼 이런 변화가, 큰 변화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너쉘 2000 지수, 중소형 지수인데, 지난 주말에 그 6개월 박스권을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는 기존에 이제 상반기 시장 이끌었던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마이크론 테크보다도 이제 중소형 지수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체크드렸습니다만은 상반기 내내 실질적으로 너쉘 2000 지수는 그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그런 그 상반기 때 저조했던 못난이 종목군들이 미국 시장을 주도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좀 동조화를 이뤄 나가지 않겠나, 아직은 조금 그 더디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 제목은 미국 전기차 관련주가 대표 종목군들이 올 지금 급등이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뭐 테슬라, 뭐 루시드, 리비안 뭐 이런 종목군들이 저점에서 지금 100%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2차 전지는 전 개인적으로 이제 국채 금리는 많이 하향 안정화돼서 그나마 조금 우리 그 개별주 같은 경우도 좀 숨쉬기가 전월 대비 좋은데, 환율이 지금 안 빠지죠. 환율, 원달러 환율이. 근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제 원달러 환율도 워낙에 저평가해서 이제 워낙 강세 전환되지 않겠나. 그랬을 때는 이제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결국은 이제 미국을 따라가겠죠. 동조화를 이룰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건 제가 지난달에 그 여러 그 시청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죠. 나스닥이 이제 그 5월 달부터 여기서는 이제 계속 동조화를 이뤘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상반기 때 거의 한 20% 정도 나스닥 지수가 올랐죠. 그러니까 뭐 지수가 오른 게 아니고 이제 엔비디아가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20% 올랐고 6월 말 기준 했을 때. 그리고 또 S&P도 이제 같이 올랐고, 다우 지수는 한 3% 정도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 너쉘 2000 지수는 오히려 그 마이너스 0.8인가? 상반기 내내 마이너스였었어요. 우리 코스닥도 거래소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 1월부터 6월까지는 한 4% 정도 올랐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 3%. 지금도 그 지난주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저점까지 밀었는데, 아무튼 상반기 때는 이렇게 저조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7월 들어서면서 7월 첫째 주부터 뭔가 조금 변화가 생기더니, 지난주에 국내 만기가 지나고 나서는 그 러셀 2000 지수가 지금 급등이 나버리죠. 그러면서 불과 뭐 이틀 만에 6개월 동안 박스권 행보했던 그 고점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저께까지의 지수 흐름인데, 어제도 한 2% 올랐고, 지금도 뭐 시간에서 지금 너쉘 2000 지수가 한 1% 정도 강한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스닥은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나마 지금 크게 안 빠지는 요인이, 그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나요? 목요일 날 그 테슬라가 한 8%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메가캡 관련 종목들이 같이 밀어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봤더니 테슬라가 지금 현재 주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어제 뭐 그저께 좀 반등이 나오고, 예, 그나마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가 이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나스닥은 1차적으로 좀 빠지다가 정체 국면입니다. 예, 러시아 2000 지수가 지금 6개월 만에 그 최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장 분위기가 우리한테도 결국은 전파가 되리라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 러시아 2000 지수와 같이 동행하면서 움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2000 지수가 6개월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돌파하게 되면 우리가 작년에도 이제 경험했습니다만은 작년에 그 10월 말 11월 초가 미국도 그랬고 우리 시장도 저점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11월 초부터 치고 올라갈 때 그때는 나스닥은 거의 안 움직였었고 러시아 2000 지수가 중소형 개별 지수가 한 2월 초까지 한 3개월 정도 올랐거든요. 11, 12, 1월까지.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하락이 좀 제한적인 가운데서 코스닥이 문제잖아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코스닥도 결국은 예, 좀 환율만 좀 안정이 되면 지금 미국 뭐 러시아 2000 지수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고점 많이 벗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그 3월 고점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 여건을 좀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지금 미국 시장에 이러한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실은 나스닥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강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듯이 지금 미국 시장이 상반기 넘어서고 그다음에 7월장 접어들고 예, 이러한 그 수급의 그 변화가 크게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종 및 종목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러시아 2000 지수 이제 차트인데 이게 그저께까지죠. 어제도 뭐 한 2% 올랐고 오늘도 지금 한 1% 지수가 선물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6개월 박스권을 완전히 상향 돌파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앞서 제가 설명드렸죠. 작년에 러시아 2000 지수가 10월달 11월 초에 저점을 주고 나서 여기서 강하게 들어올리고 이때 러시아 2000 지수가 올라갈 때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반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뭐 반도체도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엔비디아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고점 치고 넘어가면서 신고가 계속 나올 때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오른 종목보다도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었고 그러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지난 4월부터 반도체도 이제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안 된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하고 그 관련 종목군만 보시라고 이제 그런 말 드렸었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죠. 이때 이제 러시아 2000 지수 갈 때는 미국 나스닥은 못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유동성이 좀 한계 있다 보니까 뭐 메가캡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도 뭐 테슬라 빠질 때는 엔비디아 올라갔고 테슬라가 또 치고 올라가니까 엔비디아가 주춤하고 애플이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춤하고 이렇게 지금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튕겨 올라가고 한쪽이 튕겨 올라도 누르면 또 이쪽이 또 올라가고 이런 그 시소 형태의 업종별 종목별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튼 러시아 2000 지수가 여기 저점 찍고 올라갈 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3월까지 올라갔죠. 3월까지.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한 4, 5개월 정도 계속 랠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때 나스닥을 주춤했고 그다음 5월 달부터는 이제 나스닥이 여기서 치고 올라갔죠. 그러면서 상반기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러시아 2000 지수가 예, 요 박스권 6개월 동안 거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나스닥 20% 올라갈 때 박스였는데 이거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때처럼 예, 러시아 2000 지수 한 두세 달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시장도 여기서 투자 팁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상반기 때 고생을 많이 했던 아직까지는 지금 태평양 건너서 우리 시장에 이러한 미국 시장의 영향이 전파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예, 결국은 미국 시장을 답습하는 그런 투자 패턴을 만들어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대형주도 대형주입니다만은 특히 상반기 때 많이 못 움직였던 중소형주,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네, 상승률 거의 꼴등이었다. 마이너스 기록했으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거래소보다도 이제 하반기에는 또 코스닥이 좀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월등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미국 관련 기업도 그렇습니다만은
대형주가 뭐 6개월 동안 한 20% 올라갈 때 사실 그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밀었던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서 종목 선정만 잘 하시고 스토리가 있는 종목군들 이렇게 저점 밀었을 때 그들 종목군들이 이제 처절하게 빠진 상태에서 지금 미국처럼 어떤 조그만 재료가 나온다 그러면 급반등이 나와요. 뭐 이틀 만에 뭐 상한가 한 방 반, 뭐 두 방, 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수개월 동안 뭐 20%, 30% 움직일 때 개별주 같은 경우는 예, 1, 2주 만에 그 이상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장이 더 큰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우리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중소형주를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도 그러거든요. 미국도 중소형주가 지금 요즘에 뭐 바이오 관련 기업들, 뭐 인텔리아, 뭐 테라피틱스라든지 예? 여러 가지 그 관련 뭐 줄기세포 관련 종목군들도 단기간에 막 20, 30%만 올라오거든요. 저점에서. 예, 그런 분위기가 좀 우리 시장한테도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는 우리가 이제 중소형 개별주 중에서도 실적이 안정돼 있고, 예, 그다음에 스토리가 있는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 잘 선정하시면 아마 그 상반기 때 수익 안 나셨던 분들도 아마 하반기 때는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가 지금 상당히 미국 시장 내에서는 예,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요. 자,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주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 방송에서 제가 3시 40분에 매일 공개 방송 하거든요. 무료 유튜브에서 김목만의 맥점 매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가입을 하셔가지고 구독 신청하셔가지고 들어보시고요. 아마 그 들으셨던 분 다 아실 거예요. 테슬라가 그 4월 이때가 22일이었죠. 예, 이때 이제 그 인력 구조 조정 얘기 나오고 하면서 급락이 나왔다 저점 깨고. 예, 이때 제가 이제 하락 폭염이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공개 방송에서도 테슬라 이제 보유하신 분들도 해주식 하신 분도 홀딩 하시라 그랬었고요. 단기간에 급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플랫폼 만들고, 그러니까 4월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0% 올라왔어요. 100%. 4월 저점에서 100% 올라왔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보게 되면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퀀텀 스케이프라는 기업이 있죠. 퀀텀 스케이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에서 우리가 꿈의 배터리라 얘기하는 전고체 관련 기업입니다. 예.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이제 4월 20날 전후에서 빠질 때 같이 밀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 주고 테슬라 반등 나올 때 저점을 깨고 나서 7월 초에 저점 깨고 나서 지금 단기간에 급등이 나버리죠. 미국 관련 기업들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오를 때는 뭐 밈 주식 같은 경우는 뭐 200% 오르는 기업도 있고 빠질 때는 또 이제 뭐 50%, 100% 빠진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예, 퀀텀 스케이프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지금 거의 뭐 다이렉트로 한 100%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관련주 중에서는 레몬이라는 기업이죠, 레몬. 예. 레몬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오죠. 관련 그 종목이니까. 예, 이 기업입니다, 이 기업. 자, 이 기업도 지금 동조하로 이루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아까 컨템 스케이프 올라오니까 같이 좀 올라오죠. 저점에서 다이렉트로 50% 올라옵니다, 50%.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는 그동안 이제 그 리비안하고 그 루시드도 아주 그냥 처절하게 빠졌습니다. 처절하게. 네,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별 호재도 물론 나왔죠. 폭스바겐에서 테슬라 이제 대항마로 리비안에 요날 이제 한 25% 갭상승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한 7조 원 정도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리비안에. 근데 그 리비안 주가도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하락 그 시점이요. 하락 시점이 테슬라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테슬라 주가가 4월 22일이었죠, 여기가. 4월 22일. 그 당시, 그때 이제 리비안 주가도 4월 22일 날. 요때가 이제 저점이에요. 테슬라 주가 저점 나왔을 때가 저점 주고, 테슬라가 이제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2주 정도 박스 만들면서, 이렇게 따라 움직이죠. 테슬라 박스 때 같이 이제 박스 만들고, 여기서 폭스바겐에서 한 7조 원 정도 투자한다니까는 급등 나오고, 다시 한번 그 가격 위로 지금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전 리비안 같은 경우 더 올라갈 거라서 보고 있는데, 차후전 리비안도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이번 주까지 거의 한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뭐 갭도 안 메꿔요, 갭도.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루시드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그저께까지인데요. 어제 루시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그 주말에 이제 그 피격 당하고 나서 적어도 이제 미국 내에서는 뭐 하다못해 이제 뭐 해외 도박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제 본다 하더라도 네, 트럼프 쪽으로 배팅이 거의 한 70%. 트럼프가 대통령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한 70%고 바이든 대통령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주말에 한 16%, 그다음에 해리 부통령 같은 경우 한 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도박사들은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예, 그렇게 지금 인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지수는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가 안정이 되니까 3대 지수 일단 상승 마감했는데 종목별로는 시비가 상당히 많이 엇갈렸죠. 예, 트럼프 수혜주와 트럼프 피해주로 구분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수혜주 같은 경우는 어제 오전까지는 이제 뭐 빅테크 관련 기업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제 대통령 당선되게 되면 법인세를 인하하고 하다못해 뭐 소득세까지 폐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법인세 많이 내는 빅테크 관련 기업들 주가 어제 오전에 강세였었고, 네. 근데 피해주 같은 경우는 뭐 신재생 에너지 어제 뭐 태양광 관련 기업들 주가가 대부분 다 하락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 기업들도 어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미리 지금 보험을 들어놨죠. 월 대선 때까지 뭐 한 달에 우리나라 돈 한 600억 정도 트럼프 캠프에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뭐 11월 대선까지 한 2,400억 정도 전체적으로 역대 뭐 최대 금액이랍니다. 예, 그게 뭐 트럼프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건대는 미리 지금 보험을 들어놓는 게 아닌가. 전기차에 대해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니까. 예. 아무튼 전기차도 이제 약간 오늘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어제가 딱 맥점이었거든요. 지난 금요일까지는 기술적으로 이제 월요일 날 한번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뭐 아쉽게도 주말에 이제 그게 터져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되밀었습니다. 차오지가 그렇습니다. 근데 루시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제는 한 15%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22일 날 여기서 저점 찍고 나서 테슬라 저점 나왔을 때 같이 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재차 되밀리고 예, 급등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루시드 같은 경우도 이때 급등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도 물론 그랬습니다. 테슬라가 2분기에 차량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잖아요. 44만 대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생산량은 41만 대인데 인도한 건 44만 대. 3만 대는 어디서 난 거죠? 재고에서 일단 커버했죠. 그럼 또 재고에서 3만 대가 또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가 시장 예상치보다 인도량이 높고 재고가 감소하니까 이거 뭐 캐즘 구간을 지금 벗어난 거 아니야 이미? 이렇게 인식되면서 거기다 로보택시 얘기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차량 인도량이 증가했고 재고 감소했다는 얘기는 인력 구조 조정하고 나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이미 그 전기차 캐즘을 이미 관련 기업들이 극복하고 지금은 이제 보편화 단계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테슬라도 지금 시총이 뭐 삼성전자 뭐 2배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업이 저점에서 지금 100% 올라갔고 그러고 나서 또 이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라든지 아까 이제 퀀텀 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주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엘 2000 지수가 또 급등이 나오니까 거기에 또 영향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 기업들이 왜 이렇게 급등이 나올까? 루시드도 지금 2분기 인도량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까지도 안 좋게 얘기하면서 뭐 캐집이다 뭐다 전기차 지금 막 상당히 안 좋게 얘기했는데 뭐 2분기에 지금 테슬라도 인도량이 증가했고 루시드도 지금 증가하면서 그저께 급등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이 저점에서 지금 100%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의 100%. 저점에서 20, 30% 올라오고 찌글찌글하다 다시 밀면은 요건 신뢰성이 좀 낮습니다. 아, 기차 반등이겠지.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지금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뭐 퀀텀 스케이프부터 해가지고 저점에서 이미 거의 뭐 80에서 100% 올라왔단 말이에요. 테슬라가 저점에 100% 올라왔는데 여기 다시 또 100%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2분기 또 차량 인도량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루시드도 지금 그러하고 그 다음에 그저께 여러분들 뭐 기사 나온 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2분기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대비해서는 13% 증가했죠.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증가율은 재작년 대비해 감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량은 작년 대비해서 13% 증가했다.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 중국이죠. 중국이 한 60%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쪽이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납품 많이 하고 한 6% 증가했습니다. 북미 쪽이. 유럽이 마이너스 한 7% 감소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유럽 같은 경우도 많이 감소하지 않았더군요. 한 7% 플러스 마이너스는 월별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급등 났던 이유가 또 뭡니까? 바로 이제 국채금리가 빠져버리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0년물 국채수익 기준했을 때 4.3%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환율은 1,370원. 근데 이제 환율이 안 빠지죠. 우리나라 같은 환율이 안 빠지죠. 이따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미국의 지금 개별주들은 상당히 막 바닥에서 그 올 급등 나오는데 왜 우리 시장은 코스닥이 이렇게 찌글찌글하지? 물론 이제 기관 쪽에서 매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수급적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것이고,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그 121선을 완전히 이탈했거든요. 그럼 최소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61선을 이탈해야 되는데, 환율이 안 빠지고 꾸역꾸역 지금 올라오죠, 다시.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81달러까지 V자 반등이 나왔죠.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환율도 안 빠지고, 유가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형주보다도 이제 개별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받겠죠. 예. 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환율만 좀 안정이 되면 우리 시장도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예. 그 미국 시장 러셀 2000 지수, 그 다음에 뭐 전기차 급등 나오듯이 이런 동조화 흐름을 좀 만들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점에서 이 100% 그것도 뭐 한두 종목이 아니고 뭐 테슬라 뭐 대표 종목이니까 뭐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그 종목군들도 100% 가까이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기적 반등이 아니죠.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예, 한 20, 30% 오르고 다시 빠지고 뭐 하면은 그냥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예, 기적 반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4월 달에 최저점에서 지금 이번 주까지 100% 올랐으면 이건 단순한 기적 반등이 아닙니다. 예, 이미 미국의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은 4월 달에 완전 진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캐즘을 이미 극복하고 다시 한번 이제 하반기에 목표나 단계에 접어들면서 예, 그런 또 이제 우상향 중기 추세를 그려나가는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여러분들께서 먼저 좀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변화가 우리 시장한테도 영향 미치겠죠. 예. 지금 그림 보시면 제가 이제 시청자님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미국 관련 전기차 관련 기업하고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주가를. 자, 앞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관련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6월달, 4월달 바닥 찍고 좀 횡보하다가 이제 7월 들어서면서 갑자기 막 올라서고 있죠. 뭐 테슬라, 예? 니비안, 루시드, 퀀텀, 스케이프. 적어도 80에서 100%. 4월 저점에서. 이거는 단순한 기적 반등이 아니더라. 예, 이미 캐즘 구간을 극복하고 우리가 재작년에 뭐 엔비디아처럼 반도체처럼 반도체도 막 그렇게 안 좋다 얘기했는데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반도체 이제 저점이라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주식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근데 LG엔솔하고 삼성 SDI라든지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에코비엠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지금 뭐 계속 막 2, 3개월 동안 계속 흘러내립니다. 다시 한번 저점 놓고 이제 또 반등 주고. 근데 결국은 뭐 미국의 전기차 관련들이 급등이 나오고, 물론 뭐 최근에 다음 주 또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 내 탄산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지난 저점을 지금 살짝 터치를 하거든요. 항소액불 나오고 나서. 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글로벌 메탈 가격 하락에 위한 기업들의 그 판가는 이미 그 2분기까지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뭐 하반기, 특히 3분기, 4분기 실적에는 큰 영향 안 미칠 겁니다. 내일 모레 포스코 홀딩스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DX가 실적 발표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실적 발표하거나 포스코홀딩스가 지난번에 LG엔소 같은 경우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실적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LG엔솔이 시장 예상치보다도 하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당일날 일단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예, 실적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뭐 포스코홀딩스도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너무 지금 차이가 나죠. 너무. 그러니까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일단 직접적으로 탄산 리튬 가격 영향 받으니까 뭐 최근에 주가 좀 찌글찌글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그 2차전지처럼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신 분들은 좀 시간 지나면 결국은 우리가 뭐 엔비디아 움직이면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뭐 AI 관련 기업들, 뭐 HBM 관련 종목군들 같이 움직이듯이 태평양 거쳐서 이렇게 우리 시장까지 넘어오려면 조금 시차가 있으니까 지금 그대로 이제 홀딩 하시고 결국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같이 동조화를 이룰 것이다. 라는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무게중심 가지시고요. 네, 홀딩에 나가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또 3분기, 4분기 실적도 예상 실적, 그다음에 내년 실적까지 다 분석한 데이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무리 봐도 더 나쁠 게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 마지막 구간에서 이제 개인들 그냥 마지막까지 이렇게 막 괴롭히는 구간이 또 이제 마지막 구간일 수도 있다는 얘기. 4월 달에 미국 전기차 관련 종목도 뭐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전략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미 증시는 3분기에 지금 수급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수급이. 그 중에서, 예, 전기차하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강하다. 그다음에 지수는 너셀 2000 지수가 상당히 강하고, 그다음 다우 지수, 나스닥. 그러나 나스닥은 이제 버티는 이유는 테슬라하고 뭐 애플 때문에 그런다. 테슬라의 전기차 강세고,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중소형주 강세입니다. 이거 우리 시장이 이제 다스 동조화를 이룰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2차전지 대표죠. 그래서 흔들림 없는 홀딩 전략 유지하시고요. 앞서도 제가 요거 환율을 잠깐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환율을. 그 환율 보시면요. 달러 인덱스. 이따 제가 또 OITP 그 지표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물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중국에도 수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달러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중국, 뭐 위안화라든지 뭐 엔화 영향도 많이 받는데 근데 중국에는 이제 달러 영향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그죠? 자,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요 121선을 하향 이탈해버렸어요. 달러 인덱스가. 이건 이제 어지간하 무슨 뭐 다른 우리가 모르는 큰 뭐 악재가 있지 않으면 예, 달러가 다시 이거 추세 돌리기는 힘듭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가 보통 이제 121선, 경기선을 장대 음봉 이탈하게 되면 적어도 국채 수익률은 일단 빠졌으니까요. 그 원화 같은 경우도 121선까지는 아닐지라도 61선까지는 충분히 이탈하고 남음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61선 이탈하고 나서 또 반등 나와버리죠. 네? 네, 이번 주에 지금 달러 인덱스 반등도 안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계속 꾸역꾸역 지금 인위적으로 받쳐놓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달러 인덱스가 올라오니까 호주 달러라든지 일본 엔화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꺾일 것 같습니다. 한번 엔화도 지금 61선 이탈한다 그러면 이제 장기 엔화 약세 현상이 끝나는 거고 그 캐나다 달러라든지 그 다음에 호주 달러 이런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고점 벗겨버렸죠. 예.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호주 달러는 강세가 되는 거예요. 달러하고 지금 동조화로 이루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원화만 지금 그래, 원화만.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가 달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달러가 120에서 이탈하니까 유로화 같은 경우는 프랑스 총선이 끝났고 영국 총선이 끝나니까 안정화되면서 달러 약세, 반대로 유로화는 강세. 원래 유로화가 강세 전환될 때 국내 시장도 올라가고 코스닥도 올라가고 또 뭐가 올라갑니까? 국제유가 올라가죠. 국제유가. 어떻습니까? 국제유가도 지난달에 만기 끝나고 나서 툭 밀었다가 V자로 그냥 85달러까지 급반등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그 유가는 거의 100% 달러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화도 약세인 가운데서 좀 꺾여져요. 그러니까 1360원까지 최소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오잖아요.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국제 유가까지 지금 유가도 V자로 올라오면서 지난달 72달러에서 지금 80달러 초반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악화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유가 이렇게 올라가도 원화가 강세 전환되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원유를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유가도 올라가고 원화도 약세니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지금 주유소 가시면 지난달 초반까지 휘발유가 리터당 얼마였죠? 1,700원? 네, 1,700원 밑에 했었어요. 1,600원 뭐 초반? 예, 5월달, 6월달은.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700원 중반에서 1,800원까지 막 올라가잖아요. 강남이나 여의도 같은 경우는 뭐 1,900원까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코스닥이 아마 이 영향을 받는 것이고, 국내 이제 전기차,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이 환율 영향을 이제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달러 환율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이제 꺾였으니까 1,370원 밑으로 내려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 시향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 코스피하고 이제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을 보게 되면 이건 그저께 7월 15일까지 기준입니다. 7월 15일까지. 코스피가 7월 들어서 지금 이제 절반이 지났으니까 2.3% 올랐고 대형주가 2.8%. 이게 삼성전자 영향 때문에 그러죠.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고액 투자자분들은 제가 보건대는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를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눌림 줄 때 분할을 좀 모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형주는 뭐 지금 제자리고 소형주가 이게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환율 때문에. 유가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고. 지금 미국은 소형주 날아가는데 코스닥은 1.5% 올랐고 그다음에 대형주가 4.5% 올랐죠. 코스닥. 요거는 이제 HLB 그리고 알테오젠.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7월 저점 대비해가지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 18% 올라갔거든요. 6월 말 저점 대비. 에코프로 BM도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은. 근데 지난주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총 상위 종목 올라오면 지수를 끌어올린 것이고 중형주하고 소형주는 아직도 지금 마이너스권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아마 이번 주가 미국과 유럽, 중국이 만기 주간이죠. 그래서 지나가게 되면 우리 시장도 미국처럼 이제 이런 영향을 좀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2주 전인가 3주 전에 미국의 대형 100지수 대비 소형 600지수 상대 비율 차트 보여드렸죠. 지금 보시면은 그 지난 6월 달에요. 6월 달에. 그러니까 아까 러시아 2000 지수가 계속 박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소형 요 상대 비율 차트도 박스를 만들다가 5월 달, 6월 달부터 이제 대형주가 엔비디아 치고 올라가니까 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업도 수급이 대형주로 쏠려버리니까 이쪽으로 수급 쏠려버리니까 뚝 떨어져 버리죠. 뚝. 예. 그래서 제가 이때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제 저점이라고. 코로나 때 이제 보다도 코로나 저점 때보다 더 밀었다고요. 그 최근에 지금 들어오니까 급등 나버리죠. 급등. 여기 이제 개미알기 구간입니다. 개미알기. 엔비디아 주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춤하고 빅텍 관련 기업들, 테슬라, 그다음에 애플 빼고는 나머지 주춤하니까 상반기 주됐던 종목군들이 반대로 얘네들이 치고 올라오죠. 제가 1월달, 2월달인가요? 그 올해 작년 연말부터 홍콩 HN 지수하고 중국 상해징스가 ELS, DLS 때문에 지금 저점 깨고 막 민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2월 중순 넘어가니까 막 홍콩 HN 지수하고 중국 상해징스 막 급반등이 들어오죠. 딱 그런 패턴이에요, 지금. 이 대형 지수 대비 소형 지수, 소형 600지수 상대 비율 차트 보게 되면. 예. 그래서 앞서 그 러시아 2000 지수 제가 같이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여기서 이제 개미알기가 나왔고, 여기서 물량이 다 털립니다. 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털고 나서 이제 급반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은 이제 중소형주,
러시아 이천 주스, 전기차, 상반기 때 못 움직였던 그런 쪽에서 못난이 종목군들에서 흐름이 나와서 넣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런 변화를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코스닥의 거래소에 상반기 때 못 움직였던 중소형 개별주도 계속 집중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 그쪽이 주식이란 것은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1년 12달 중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수익 낼 수 있는 것은 장이 좋을 때면은 아주 좋을 때는 2, 3개월. 예? 아니면 보통 한두 달 수익 그러니까 한두 달 수익을 내기 위해서 1년 12개월 중에서 한 10개월, 11개월을 시간 투자하는 게 주식이에요. 특히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는 막 찌글찌글 하다가도 한 번에 막 이제 급등 나버리니까 시장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고 상반기 때 수익 안 나신 분들은 지금 하반기 이제 보름 지났습니다. 벌써 7월이야 올해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반년이 남았다. 그렇게 생각이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아마 충분히 하반기에는 개별적 움직이면 지금 계좌가 굶주린 늑대 계좌가 이제 살찐 돼지로 바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시장은 지금 변화를 해 나가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3주 전, 한 달 전부터 계속 요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3분기부터 업종하고 종목 수급 변화가 생길 것이다. 지금 생기고 있죠. 미국이 먼저 생기고 있고, 우리 시장도 생기고 있어요. 최근에 네이버도 지금 반등 들어오고, 카카오도 지금 반등 들어오고, 거래소 쪽도. 네, 요건 제가 원달러 환율 1370원을 이탈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이탈 안 하죠. 오히려 다시 또 1380원 중반대로 올라서고 있죠. 근데 국채금리는 지금 이탈했잖아요. 근데 국채금리는 이탈하니까 미국 시장에서 먼저 개별주가 반응하는 것이다. 환율만 일단 이탈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뿐이 아니고 중소형주도 특히 코스닥도 기관들 이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에는 양시장 다 이제 트럼프 그 수혜주 피해주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에다 이번 주까지 갈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인 것은 급등락 예상이 되고 단기는 약간 비중 및 타이밍 조절을 해야 되고. 근데 요거 제가 그랬죠. 삼성전자 할 때 관심 가지셔야 금액 크신 분들. 2차 전지 그대로 보시면 되고. 조선을 제가 계속 얘기했죠. 조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부터는 약간 이제 저항권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따라가시면 안 되고 이제 눌림목에서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카데미에서도 자, 그 HD 그 현대중공업이다 그러면 지금 조선주가 아직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마치 그 스텔스기처럼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계속 우상향 지금 고점 돌파합니다. 신고가예요. 그죠? 신고가입니다. 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막 찌글찌글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지수가 약간 묶여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박스 만들고. 그 다음에 현대미포, HD 현대미포. 3월달, 4월달에 그렇게 여기서 저점을 막 깨면서 급락이 나오더니, 언제 그랬는 듯이 그냥 저점에서 그냥 올려버리죠. 2차 전지도 아마 이럴 수 있습니다. 하반기 가게 되면. 같이 더불어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주식이 원래 그런 겁니다, 이게. 이때까지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점 깨고 나서 여기서 물량 털리고 지루하게 흔들다가 한 번에 그 치고 올라가 버리죠,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삼중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오늘 이제 종가 기준했을 때, 그러니까 지난번 고점이 1,300원, 종가 기준했을 때는 거의 지금 신고가인데요.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께 그 유튜브에서 1월달, 2월달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중장기를 일단 보셔야 돼요, 조선주는. 그런 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한번 찾아오는 슈퍼 사이클 초입 국면이다. 그런 말 드렸었죠. 근데 이들 기업들은 보시면요, 좀 올라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거 전략도 제가 계속 조선이면 대표 종목군들하고 이제 기자재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 아시는 분들은 제가 굳이 어떤 종목 안 찍어드려도
근데 이들 기업들이 월봉을 보시나, 월봉. 월봉. 월봉 보시면, 이게 지금 월봉의 120개월선이에요. 요건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기법을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예, 이 120개월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언제입니까? 이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언제입니까? 2004년 7월이죠, 7월. 지금이 언제입니까? 2004년 7월이죠. 예. 요게 10년선입니다. 10년. 120개월 선이죠. 요 선. 그러니까 2004년도 7월 달이 저점이었죠. 삼성중공업이. 2004년도. 지금이 몇 년이에요? 2024년. 20년 사이클이에요. 20년.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도 마찬가지고 그 선박 기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가 상강 연수가 있잖아요. 보통 한 20년 전후거든, 20년. 예. 그러니까 오팡이 아무리 안 좋아도 배가 오래됐으면 배를 바꿔야죠. 유럽 선사들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에서 필요한 여러 기자재를 또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꺾이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 만에 찾아오는 슈퍼 사이클 초기 국면이다. 그 다음에 언제 여기서 무너집니까? 조선주가? 120개에서 여기죠. 이때가 언제? 2014년도 7월이죠. 2014년. 이 주식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도 7월 달이 최저점이고 121선을 120개에서 이탈할 때가 여기 2014년도 7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이렇게 오르고 거기서 이제 120개에서 이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좀 뺀 거야, 또 다시. 2014년, 지금 2024년. 10년 만에 다시 120개에서 장한 거죠. 10년 만에 다시 장애했고, 그 다음에 20년 만에 그 저점에 왔는데, 여기서 한 번에 죽겠습니까? 근데 일봉으로는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만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월봉에서 보는 거, 월봉. 월봉에서 이제 머리 들고 오죠? 매집 들어오면서. 그죠? 아까 그 HD, 현대중공업은 차트가 바뀌었으니까. 현대위포 같은 경우도 지금 월봉에서 박스권 돌파하려고 있고,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월봉에서는 하방보다는 상방 쪽에 누움이 많다는 얘기죠. 위쪽으로. 제가 이제 아카데미에서도 여러분들께 조선업종 기업 분석 해드렸죠, 다. 실적 분석도. 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선사에 납품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큰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아니면 해양 희추선, 그 다음에 PC 운반선, 예? 네, 대형 배 같은 경우는 보통 2, 3년 걸려요, 건조하는데. 그러니까 내년하고 내년 후반 아니면 내후년에 이제 유럽 선사에 배를 인도하는 시기에 이제 입금을 다 하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 가게 되면 거의 100% 증가하고 또 내년 대비해서 내후년에 가도 또 100% 증가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선주는 이제 지금은 이제 단기 저항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아까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단기와 중기 물량을 철저하게 지금 추세 저항까지 이제 왔죠, 거의. 이렇게. 그죠?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보다도 삼중도 마찬가지고 눌림 줄 때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조선주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약바이오 해가지고 요거 전략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시작이다. 네? 물론 이제 오른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요. 7월 접어들게 되면서. 이걸 잠깐 보시죠. 자, 6월부터 제가 계속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 투자 전략, 아까 해드리면서 제약바이오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선과 더불어가지고. 자, 7월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 7월 중순이니까 어제까지의 코스피 업종별 등락률을 이렇게 딱 보시면 가장 많이 오른 게 뭡니까? 의약품이죠. 의약품. 코스피 전체 지수는 지금 한 2% 올랐어요. 예, 7월 달에. 근데 거래소의 제약업종은 11% 올랐죠. 그 다음에 뭐가 올랐습니까? 증권이죠. 그 다음에 건설이 올랐네, 건설. 전기전자가 건설보다 지금 빠지네. 응?
철강도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은데, 3.5% 올랐네, 철강 업종이. 뭔가 지금 업종의 변화가 나오죠. 6월까지는 전기전자 업종이 무조건 선도했는데, 자동차하고. 7월 들었으니까 갑자기 의약품이 뻥 치고 들어오고, 증권주가 7% 올라, 증권업종이. 이게 왜 그래요?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네? 제약업종, 금리 인하. 제약주 같은 경우는 R&D 비용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러니까 이익은 뭐 대형 제약사들은 뭐 한미라든지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니까, 예. 그 자금 가지고 이제 뭐 R&D 비용을 이제 감당합니다만은, 뭐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 같은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이익 나는 기업이 거의 없죠. 예. 코스닥이 뭐 HK, 뭐 이노웬, 이런 뭐 차바이오템 이런 기업들 몇 개 빼고는. 그러니까 돈을 구할 수 없는 거야. 계속 R&D 비용이 들어가는데. 돈을 구하더라도 금리가 높으니까, 예? 이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고정 비용이. 근데 지금 금리 인하한다고 그러잖아요. 금리 인하를. 그죠? 그러니까 제약업종 먼저 반응하는 거죠. 그다음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제약업종이 강세인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제 경기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한다 그랬죠, 미국이.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금리를 하게 되면 또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약간 지표가 안 좋게 나올 때는 또 제약주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도 이제 금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성 효과가 지금 나올 거 아니겠어요? 뭐 밸류업 관련 정책 수혜주기도 합니다만은 건설도 바로 반응하죠. 네? 건설주 진짜 한 2년 동안 뭐 순위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건설주. 금리 떨어지니까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 건설주가 지금 금리 하락 나오고 만약 환율까지 이제 워낙 강신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주? 여기 터져버리겠죠. 원화가 강세했을 때 가장 수혜가 큰 업종이 뭐라고? 건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이 요즘에 보시면 자, 그 대우건설. 예, 대우건설 지금 찌글찌글하다가 벌써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금리 인하 얘기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예? 바닥권에서 박스권에서 어제까지 급등 나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GS건설 000660은 하이닉스고요. 006360 여기 GS건설입니다. 예, 금리 인하 인하 얘기 나오니까 지금 박스권 돌파해버리죠. 박스권. 예, 그 다음에 현대건설. 요건 아직 안 움직이겠습니다. 000720. 현대건설도 이제 요것도 이제 얘는 약간 이제 무거우니까, 예, 더 이상 빠질 자 없죠. 근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주가가 저평가예요. 건설주도. 이들 기업들은 지금 금융주보다도 PBR이 더 낮습니다. 예, 실적이 나쁘지도 않아요. 건설주 같은 경우가 뭐 PF 문제 때문에 상반기 때 많이 몸살을 앓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현대건설도 이 건설주, 현대건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지금 원자재가 많이 올랐잖아요. 국제 원자재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기다 또 워낙 약세까지 돼버리니까 원자재를 구입하면 할수록 비싸게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다 또 금리까지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최악의 지금 혹한 게 지금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근데도 불구하고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높게 나오고 예상이 한 9천억 가까이 나와요. 시총이 지금 3조 한 중반대인데. 네? 현대건설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한 7천억 나왔거든. 엄청 선방한 겁니다. 근데 상반기 때 워낙에 이 엔비디아 뭐 AI 이쪽으로 막 자금 쏠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저평가된 기업들도 시장에 전혀 대우를 안 해줬는데 이제 금리 인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원화가 좀 강세가 된다 그러면 철강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포스코홀딩스가 삼중고에 지금 삼중고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철강 같은 경우도 원 재료를 다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환율이 지금 싸니까 원화가 지금 계속 약세다 보니까 그만큼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철강성 원 재료를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환율이 꺾여버리면 이제 분위기가 반전된단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어제까지 보시면 코스닥도 어떻습니까? 바로 제약업종이 16.9%예요. 금융, 이거 에코프로 때문에 그러죠,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이제 제법 올랐었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건설도 들어왔네, 코스닥도 건설. 예. 그죠?
이런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런 변화가. 자, 그럼 제약주 같은 경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약 업종을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약 업종. 그 이번에 이제 한 템포 지금 누르고 있잖아요. 거래소의 의약품 업종이다 그러면 자,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 이 의약품 업종 전체 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셀트리온하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스 이 두 종목이 한 70%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스 셀트리온이 밀리면 또 이제 같이 밀려요. 이 업종 자체가. 근데 지난번에 삼성바이오로스가 V자로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주춤하니까 같이 주춤하죠. 의약품 업종 지수도. 그러니까 직전 고점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한 템포 눌림 줄 때, 만약에 막 이번 주에 눌림 준다든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눌림 주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제약업종 같은 경우도 예, 다시 한번 저점에 이제 저는 시작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월봉 보세요, 월봉. 이거 월봉 보고 하는 거죠. 예. 월봉의 120개월 선, 코로나 때도 제약업종은 120개월 선 안 닿습니다. 이때도. 월봉의 120개월 선에서 지금 쌍바닥 패턴이잖아요. 이번 달에 양봉으로 딱 머리 들고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 월봉 봐서는 이제 예, 저점 구간이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약업종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지금 저항 구간이에요. LCB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알테오제 올리면서 끌어올렸는데 예, 지난 3월달 고점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눌림을 줄 때 이제 보셔야 되는데 월봉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약업종이 어떻습니까? 쌍바닥에서 지금 이제 머리 들고 올라오잖아요. 자,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제가 유튜브 공개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게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테크 ETF예요. 나스닥. 6개월 동안에 이 상반기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해 버렸죠. 이제 시작입니다. 미국도. 나스닥 바이오테크 6개월 동안에 거기다 역헤드의 숄딩 패턴입니다. 역헤드의 숄딩 패턴 오른쪽 갈매기 날개 3개 만들고 터닝. 이 머리만큼 가는 거예요. 머리만큼 최소한. 상당히 패턴이 양호하죠. 상당히 좀 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S&P 500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3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이 하락 트렌드를 돌파해 버리죠. 우리나라 제약주가 홀로 가는 게 아니고 예, 미국의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관련 종목군들도 돌아가면서 상당히 급등이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지금 우리 시장도 서서히 편승해가지고 변화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조선 이게 눌림 주게 되면 여러분들께 계속 보시고요. 이제 건설 쪽도 이제 보셔야 되고 2차 전지는 독종 녹박구 전자. 예. 예, 이제 와서 저도 지금 계속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상보다 조금 덜,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에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은 제가 예상했듯이 그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예, 그게 조금 어떤 환율과 금리와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미국의 전기차는 100% 바닥에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건 뭐 데드캣 바운스가 아닙니다. 죽었던 고양이가 일시적으로 한번 튕겨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4월 달에 완전 저점을 찍고 지금 전기차는 완전 중장기 추세를 이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보거든요, 미국은. 우리도 거기에 따라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2000년도.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제가 요거 보시면, 종국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 꺾일 텐데, 요것도 제가, 무역과정 달러 인덱스, OITP, 지난달부터 보여드렸죠? 세 번째 저항에서 주춤하죠. 아직은 버티고 있으나, 결국은, 떨어질 것이다. 워낙 강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저항이에요. 시가총액 핵심 추세도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딱 그 맥점에서 얻어맞고 지금 코스닥 조정 나오고 있고 거래소 좀 찌글찌글한데 일단 눌림 주게 된다 그러면 코스닥도 다시 한번 830선이죠. 지난 저점이. 예, 그 라인만 크게 이탈 안 하면 다시 저점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체적인 전략은 이겁니다. 7월 업종 및 종목 변화가 뚜렷하다. 특히 미국 시장. 우리도 동조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수혜주, 피해주 때문에 변동성이 종목별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우리 지금 포함된 거죠. 그러나 그 단기다. 예, 중장기적으로는 금리나 원화 강세, 수혜주, 2차전지, 제약바이오,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 뭐 이런 쪽 꾸준히 보시면 되고 2차전지는 그대로 그냥 강력 홀딩 전략,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는 눌림 시에,
그다음에 조선도 눌림시에, 그다음에 건설증권, 그다음에 중소형 개별주.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괜찮은 기업 있으면 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